네, 추석 연휴가 시작되면서 전국 공항도 북적이고 있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15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배태호 차장, 그러니까 150만 원짜리 소동이네요. 값으로 따지면. 예. 기내에서 얼마나 난리를 쳤길래 150만 원이나 내게 됐어요? 소란을 부린 시간은 약 한 20분 정도인데요. 20분? 예, 50대 남성이 비행기에서 탔다가 중국 선전공항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예. 이제 화장실에 가겠다고 이제 일어났는데 예. 마침 그때가 그 움직이면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예. 기주가 불안해서 움직이면 안 된다고 예. 이제 승무원에 제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못 일어나게 하자 막 화를 내면서 소란을 부린 거죠. 예. 욕설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예. 기소가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김태환 변호사님, 예. 이러한 사람들을 표현하는 딱 두 글자만 있잖아요. 진상. 그렇죠. 예. 진상. 그런데 이 난동을 피웠는데 폭력 관련법이 아니라 항공보안법을 위반을 했다고 합니다. 왜 항공보안법이에요? 그러니까 항공기 내에서 있는 모든 소란행위, 뭐 폭행도 있고, 뭐 술 먹고 난리치는 것도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폭행, 협박, 뭐 난동이라고 보는 것들이 비행기 안에서 하면 전부 다 항공보안법을 규율을 받습니다. 왜냐면 비행기는 워낙 특수한 공간이기 때문에 예. 어떤 기장이나 승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항공보안법 23조에 보면 승객 협조 의무 이런 게 있습니다. 예. 뭐 소란행위 하지 마라, 흡연하지 마라. 뭐 술 먹지 마라, 술 먹고 협박하지 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기억 안 나십니까? 어디서 봤? 예전에 우리가 땅콩 부회장 때, 예. 땅콩 사건, 땅콩 회항 사건 때 저 조항이 아마 방송에서 수트했을 겁니다. 예, 아마 예. 시청자 여러분들 그때 보시고 지금 정말 한 1년 만에 예. 보시는 걸 텐데. 그때 만들었던 CG를 저희가 지금 그렇죠. 재활용을 그거 봐요.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비행기 안에서는 단순히 이제 폭행이 아니라 항공보안법 위반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일반 폭행보다 형량이 셉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명심. 좀 조심하시기를 제가 네. 부탁을 드립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그런데 얼마 전에 비행기 난동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 근데 국정원까지 출동을 했다면서요? 뭐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렇습니까? 근데 이게 뭐 기내 난동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항공기였어요. 그래서 항공기가 일단은 출발을 이제 활주로에 막 들어섰을 때였습니다. 예. 그런데 한 여자분이 30대 여성 승객이었어요. 예. 차림도 완전 행락객이에요. 어.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제주의 날씨가 안 좋다고 한다. 난 지금 내려야 되겠다. 비행기를 돌려달라. 돌려서 다시 가게. 땅콩 회항이 유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얘기를 하니까 결과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제 설득을 했죠. 예. 지금 비행기가 활주로에 들어선 상태다. 예. 돌아갈 수가 없다. 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계속 항의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욕설을 하거나 이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계속 하소연을 한 거예요. 똑같은 제주도 날씨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출발하면 안 된다. 가봤자 모든 것도 할 수도 없고 출발하면서 나는 위험하다고 생각된다. 예. 이러면서 계속 내려달라고 하니까 예. 결국 항공기가 다시 탑승장으로 돌아왔고요. 예. 항공 보안 규정이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오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사람만 이게 빠져나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생각으로는 아유 그렇게 비행기 타기 싫다는데 그냥 한 사람 좀 내려주고 네. 그리고 그냥 편할 비행기는 수 그냥 있을 것 가고 같은데. 그러면 될 예.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거기 있는 짐들의 뭔가를 처리해 놓고 테러리스트가 이런 식으로 내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 모든 비행기 전체를 다 그리고 짐까지도 다 확인을 예. 하기 위해서 공항 경찰대 출동했죠. 국가정보원 요원 그래서 국정원이 출동했죠. 출동을 하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아. 투입해서 다 점검을 하느라고 무려 2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 이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2시간 반이나 예. 그 승객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아무리 탑승객들이 항의를 했지만 매뉴얼대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 난리가 벌어졌는데요. 아이고. 참 폭발물 처리반까지 출동하는 이 사건 네. 이렇게 해놓고 이분은 마음이 편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뭐 진상 중에 진상 중에 진상이다. 진상입니다. 진상 왕이다. 뭐 이런 예. 표현이 생각이 납니다. 자, 모든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내 난동 참 종류도 가지가지입니다. 이 폭행부터 소란 행위, 성추행까지 보시다시피요. 굉장히 유형들도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기내 흡연이 압도적으로 80%를 차지해서 기내 난동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배태호 차장, 네. 왜 하필 흡연이 그렇게 또 많을까요? 이 흡연이 사실 금지가 된 게 그 비행기에서 흡연 금지가 된 게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닙니다. 맞아요. 한 20년 정도 예. 전에 본격적으로 기내 흡연이 시작됐고요. 그전에는 또 맨 뒷자리에 가서 국제선 같은 경우는 다 담배를 피웠었거든요. 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국제선 같은 경우에는
알코올성 음료, 그러니까 술을 무제한으로 제공을 합니다. 맥주 같은 경우에는 달라면 얼마든지 주거든요. 그러면 사실 비행기 타는 맛이기도 한데. 근데 술을 마시면 예. 특히 이제 술을 마시면 흡연 욕구가 더 올라간다고 많이 알고 있는데 아. 이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기압이 높아서 예. 이 체내 흡수가 훨씬 더 빠르게 되거든요. 쫙쫙 그렇기 그냥, 때문에 예. 흡연 욕구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흡연과 관련된 소란 행위가 많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 들어보니까 나름 뭐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또 이 타당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김성수 평론가. 예. 그런데요. 자동차도 있고 기차도 있고 버스, 지하철도 있는데 유독 비행기만 타면 이렇게 난동을 부리는 이른바 비행기 헐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런 분들이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비행기라는 어떤 공간을 좀 봐야 할까요? 자, 일단 몇 가지 원인을 그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첫째가 말씀하신 대로 술입니다. 술. 이 술을 마시면요. 뭐 맥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비행기 내의 기압이라든가 이런 상황들 때문에 실제로는 석 잔 이상 마신 것 같이 취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말이 거칠어지고 또 자기가 하지 않았던 행동들이 막 합니다. 곤드레 만드레 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어. 뭐 자기가 예상하지 못한 행동들이 예. 나오면서 난동으로 이어지기가 쉽고요. 그다음에 비행기 아니니까 예. 공권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쁜 친절한 스튜어디스들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 공권력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제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게 되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생각하니까 뭐 마음대로 좀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게 밀폐된 공간에서 밀폐된 공간 때문에 스트레스를 아주 급격하게 받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공황 장애를 앓고 계신 분들도 그렇겠지만 예.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이렇게 밀폐된 그 공간에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은 굉장히 예민해지죠. 예민해질 것 같아요. 예민해지니까 맞아요. 조금만 예. 뭔가를 딱 건드려도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그 극렬한 반응들이 나오기가 쉽고요. 예. 또 그런 상태에서 내가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드는 예. 특히나 남성들 또 아. 일정한 지위를 갖고 있는 남성들 예. 내가 뭐 무시당했다고 생각하면 못 참는 분들 많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런 행동들을 갖다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뭐 실제로는 이제 그 이 정도 뭐 국제선 특히나 항공들에서 일정 정도 석 이상을 이용하게 된다 그러면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위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갑질을 꼭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갑질 심리까지도 얹어져 가지고 이런 행동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아. 명심하셔야 될 게 금방 예. 말씀하셨는데 그 경찰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승무원들은 그러니까 그 비행기 안의 승무원 그리고 배에서의 승무원들은 경찰관과 같은 그 신분으로 저희가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경찰관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김태현 변호사님, 이 비행기 안이 사실 엄연한 계급 사회잖아요. 이코노미석이 있고 퍼스트, 비즈니스석이 있어요. 어느 쪽에 더 난동을 많이 피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퀴즈입니다. 퍼스트, 비즈니스, 이코노미 있는 비행기랑 아니면 이코노미만 있는 비행기랑 어느 게 훨씬 더 폭력 사건이 많을까? 전자라는 겁니다. 아, 퍼스트 예.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는 그렇죠. 비행기가 더 많다고요? 이게 왜냐면요, 이게 사람이 이게 심리적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더 우리가 못 견딘다는 것이거든요. 아. 우리 똑같이 이코노미 타면 그런갑다 하는데 예. 이제 이코노미 타신 분은 알겠지만 이제 퍼스트부터 쫙 지나쳐서 퍼스트 이따만한 의자 지나고 아유, 그다음에 좋겠다. 조금 이제 비즈니스 지나고 부럽다. 그다음에 이제 콩나물시로 이코노미 가지 않습니까?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퍼스트 비즈니스 기분 나쁘고. 예. 그리고 이제 퍼스트에 타신 분들은 이 큰 의자 앉아가지고 다리 딱 꼬고 이러고 앉았으면 사람들 막 줄 서 지나가잖아요. 그 상대적 우월감이 생기는 거죠. 예. 맞지?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떤 심리적인 박탈감이라든지 뭐 경멸 뭐 이런 것들이 좀 그 어우러져 가지고 예. 그냥 이코노미만 있는 비행기보다는 이 3단계로 나누어진 비행기에도 폭력 사건이 많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또 조사 결과네요. 네,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화제의 사건 사고 소식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